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질에 대한 주제인데, 사실 이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갑질에 대한 썰을 한 2개 정도 했습니다. 매날 비슷한 건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저에게 질문을 주신 박상호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갑질 하시는 분들 만나본 적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도 갑질하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갑질했을 거야. 당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갑질을 많이 당해봤습니다. 왜냐? 저도 서비스업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보안업체에서 일할 때 갑질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갑질 사건들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인터넷 뉴스 보면 사회적 약자나 하급자에게 갑질한 뉴스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등장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괜히 욕을 먹죠. 저게 사람이 할 짓이냐? 꼭 지도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왜 자기보다 아래 있다고 무시하는 거야? 자기도 지표 별 볼 일 없으면서 대단한 것도 없으면서 왜 갑질하는 거야? 뭐 이런 댓글들 많은데,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웃기라기보다는 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갑질은 우리나라 문화에 아주 빈번하게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거의 피부에 완전히 전이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갑질 아니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면서 알게 모르게 한 것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못된 문화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게 갑질이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손해본다 생각을 해.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기 때문에 뭔가 억울한 게 있어 분명히 걸고 넘어지고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따지는 걸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내가 볼 때 부동 1등이야. 소위 말하는 전투민족이라고 하죠. 뭐 억울한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공론화 시킨다거나 아니면 거의 매장 가서 따진다거나 분이 풀릴 때까지 걸고 넘어진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하잖아. 막 그런 걸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같은 데 보면 내가 뭐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가 따졌더니 사장이 나가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 가지는데 너도 있잖아 당하고 살지 마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무용담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 자랑이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렇단 말이야. 뭔가 따지고 하는 것들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심하면 갑질이 되는 거죠. 따질 건 따지면 되는 건데 문제는 별거 아닌 거를 따진다는 게 문제죠. 별거 아닌 걸 따져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는 게 갑질이죠. 자, 그래서 본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제가 갑질하는 사람들 상대해봤는데 갑질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보면 갑질 사건 가면 돈 많은 사람들이 갑질하겠지, 부자인 사람들이 갑질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경험상 얘기하면 아파트에서 넓은 집 산다거나 좀 부유층 이런 분들은 안 했어.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냐? 아파트 월세 사는 사람들, 하우스 푸어, 카 푸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갑질을 받아봤습니다. 뉴스에서 등장하는 갑질하는 사람 대부분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보다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벌이가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존감이 약합니다.
자존감이 없습니다. 약한 게 아니라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누구한테 존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자기 자신을 뭔가 존중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항상 화가 나 있고 항상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어. 네. 항상 자기보다 아래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 억울하고 항상 억한 심정이 많고 항상 자존감이 아래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풀어가지고 자존감 올려야 돼.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원래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갑질을 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입혀야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요. 굉장히 또라이 같은 사람이죠. 나는 솔직히 갑질하는 사람들 그냥 사이코패스라 봅니다. 자기가 자존감이 없으니까 이걸 채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겁니까? 여러분 갑질하시는 분들 보면 몇몇 사람들은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근데 상당수가 그런 분들 많아요. 뭔가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치유를 바란다 생각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 나도 겪어본 결과. 왜냐하면 정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약간 자기 말이 맞다 그래. 네. 일단 자존감이 없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았다거나 이성적이지 못하죠. 네. 이성이 없습니다. 이성이 있으면 갑질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갑질하는 사람들은 자존감도 없고 이성적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저기 일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어. 역지사지로. 우리 이성적이라는 건 뭡니까? 내 입장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입장도 존중해 주는 거잖아. 근데 평생 무시받고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도 못하는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자꾸 진상짓하고 갑질하면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감정적인 게 힘들 거다.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에 가면 잠이 편히 못 잘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나도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전혀 안 해. 내가 낸대. 갑질하는 사람들 마인드가 내가 낸대.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나 원래 이렇게 생겨 먹어서 나 이렇게밖에 못한다.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가 상대해본 갑질하는 사람들.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게 있어도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쩌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안 통합니다. 무슨 합리적인 논리적인 대화를 안 통합니다. 이 사람들 논리가 없어요. 그냥 논리가 없으니 갑질하는 거죠. 무논리로 이렇게 덤벼드는데 논리가 통하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 자기보다 아래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갈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힘들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힘들 수 있다. 괴로울 수 있다.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죽어도 안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있잖아요. 여지껏 갑질하는 사람들이 사기성이 좋다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거나 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산다거나 그런 것들은 나 아직 못 봤어요. 아파트에서 갑질하는 사람 대부분 외로운 사람들, 자녀들 가족들이 포기한 사람들,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 외로워서 갑질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로. 은행 같은 데 보면 노인분들 갑질하잖아요. 은행에서 은행 창구 일해보신 분들 아시니까 노인분들 갑질하는 경우 많은데 그 보면 그런 거야. 말할 사람이 없다고 여기 와가지고 괜히 말 몇 마디 더 하려고 오래 있으려고 창구 직원하고 좀 오래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막 아무거나 막 물어보는 경우 있거든. 아무 말 대잔치처럼. 근데 그게 정말 힘들어.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데가 저분 한 분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뒤에 대기자들 많잖아요. 이제 번호표 뽑아놓고 대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분 때문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매달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 했던 설명을 10번 하게 만들어.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 못 만나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관심 못 받는다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얼마 전에 그 지하철 갑질 사건 있었죠. 아실 겁니다. 그 법정에서 내가 봤는데 그 가해자도 굉장히 어떤 외로운 환경을 자란 사람이었어. 왕따 당했었고 사회적 부정자였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1번, 2번, 3번이 다 맞아. 예. 네. 그 왜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그 나이 드시면 머리 때리고 머리 피나게 하는 거 기억나죠? 그 법정에서 나왔는데 변호사 그때 기사를 읽고 봤거든요. 보니까 1번, 2번, 3번이 다 들어가 있어요. 1, 2, 3번. 거기 갑질 하시는 분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네. 평소에 내가 정상적인 어떤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로 뭔가 만들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면서 자존감도 없고, 뭔가 존중받지 못하고, 내가 해놓은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안 되니까, 괜히 약한 사람 누가 없나 싶어가지고, 누가 날 딱 건드리면 거기 발끈을 하는 거예요. 네. 왜 서로 힘들게 하죠? 뭔가 이건 아니야 싶을 때 말을 하면 그건 괜찮은데.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이 없어요. 박사원이.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갑질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내구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정상으로 보면 안 돼. 제가 서비스업 할 때 느낀 거는 저 사람은 정상으로 보면 더 스트레스 받아. 그냥 저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이구나. 정상적인 사람에서 이렇게 긁어넘어지지 않겠지. 그냥 적당히 내내거리고 다 이해가지고 보내는 게 상책이다. 일 오래 한 사람도 그렇게, 야, 저 사람들하고 대화가 통하냐? 그냥 내내거리고 죄송합니다 그냥 꾸벅거리고 빨리 보내는 게 상책이야. 알아듣게 얘기한다고 알아들을 것 같으면 진짜 그렇게 했겠지.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이 우리가 하는 말 알아듣고 역기사지 입장 생각하면 안 하겠지. 근데 왜 자꾸 오냐? 뭘 알아듣는다니까. 그냥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닌데 정상이처럼 대하면 되겠어? 이런 말을 해요. 오히려 이런 갑질당한 사람들이 왜 다루기 힘드냐면 정상이랑 똑같이 보고 정상인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고 드니까 난 이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 사람한테 이런 모함을 듣는 거지? 라는 생각을 듣는, 그럼 스트레스 더 받거든. 차라리 이 사람은 정상적인 범죄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정상적인 어떤 그냥 그 바운더리에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 사람 입장에서 최대한 달걀을 빨리 보내는 게 상책이에요. 네, 저도 이거 일하면 배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런 사람들을 뭐 경찰 부른다고 해서 경찰도 뭐 저런 사람들을 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갑질 사건이 잘 안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처벌 수위가 약한 것도 있거든요, 사실. 경찰이 와도 마땅한 답이 없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냥 적당히 대화를 풉시다 뭐 이런 것들 많거든. 갑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수갑치어 간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막상 신고해도 그냥 전사는 듣고 그냥 뭐 좀 심하신 것 같은데 약조하신 것 같은데 적당히 하시고 집에 가십시오. 이렇게 그냥 집에 모시다리 끝이에요. 그냥 갑질 사건 벌어져도 대부분은 이 사건화가 되지 않는 이상 그냥 단순 시비, 단순 논쟁 이런 걸로 이제 경찰관들이 받아들여요.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인 것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많이 등장할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 1번, 2번, 3번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군데군데 끼어 있어요. 끼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몰라요. 내가 앞전 일을 겪었다고 다음에 또 안 겪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사람들을 그냥 정상적으로 봐주지 마시고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과 다르구나. 그냥 피해야겠다. 뭐 말을 해가지고 설득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피해야지. 애초에 정상적인 방식이 먹히기 아니라 그냥 안 그러면 그냥 빨리 돌려보내는 게 상책입니다. 적당히 구슬리고. 예전에 그거 생각나요. 그 롯데리아 그 갑질력 그것도 생각나네. 그것도 1번, 2번, 3번이 공통적이잖아요.
예. 피하거나 적당히 돌려보는 게 맞습니다. 괜히 그 사람들하고 괜히 주먹질하고 하면 내가 손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상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